안녕하세요. 한문선생 권중택입니다. 시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경 왕풍 군자양양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67번째에 있어요. 군자양양 좌직황 우조아유방 기락지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행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이것은 실제 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즐겁게 지내는 것을 읊은 시입니다. 그 한문을 제가 설명하면서 지금 이 시경이라는 시는 약 지금부터 3,500년 정도 된 글입니다. 그러면 조금 딴 얘기를 할게요. 혹시 석가모니하고 공자하고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공자. 석가모니가 조금 많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인가 하면은 10살 정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자하고 석가모니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면 공자가 그 아들에게 시경을 읽었느냐 하고 논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시경을 읽으면은 자연에 대한 것을 많이 공부하니 읽어라.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 사서삼경 중에서 시경이 주역하고 버금가기 어렵습니다. 주역은 점술책으로 어렵고 시경은 자연이 다 나와요. 새, 나무 이런 자연 용어가 많이 나와서 어렵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는 이런 시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누구 작자가 있질 않아요. 시경은 작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부터 약 3,500년쯤 전에 민요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불러졌던 민요를 모아놓은 것이 시경이기 때문에 시경은 어느 지역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남부지방에서 채취한 것도 있고 북부지방에서 채취한 것도 있고 동부나 서부지방에서 채취한 것도 있어서 여러 지방에서 모았어요. 그래서 시경은 역사적으로 공부는 어렵습니다. 상형을 옛날 갑골문을 얼마만큼 알아야 시경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의 언어 중에 상형 문자는 지금 한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에집트의 상형 문자도 없어졌고 저 남미 쪽에 마야 문명의 문자도 없어졌습니다. 해독은 웬만큼 하지만은 한자만큼 제대로 된 것은 없어요. 그냥 한자는 각본문을 따져보면은 약 지금부터 3,800년 전 은나라의 폐허지에서 나온 글자를 해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자는 글자 자체를 해석하다 보면은 발가벗고 살던 원시 시대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던 시대에 사람들은 옷을 안 입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은 옷을 다 입고 살죠.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해 보시오. 몸을 가렸다면은 추워서 가렸지
죽지 않으면 가리지 않고 살던 시대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머릿속에 얼마큼 그리면서 이 글을 생각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야하다고 보지 말아요. 3,000년 전에 4,000년 거의 가까이 전에 사람들은 야할 수밖에 없죠. 빨가벗고 다니는데 뭐 감춘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야하다 그러면은 시경을 읽을 자격이 없어요. 놓고 가셔야 돼. 이거는 그때 빨가벗고 살던 시대의 글들이니까 야하다 생각지 말고 이해를 폭넓게 하세요. 여기서 군자 그러면 이 군자라는 말은 여러 각도로 쓰입니다. 신하가 군자라는 말을 쓰면은 임금을 의미하고 부인이 군자라는 말을 쓰면은 남편을 의미하고 젊은이가 군자라는 말을 쓰면은 애인을 의미하는 글자가 군자입니다. 글을 쓸 때에 젊은이가 썼다 그러면 애인이요. 애인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신하가 군자를 썼으면은 임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똑같은 군자를 할지라도 해석을 할 때는 앞뒤 문장을 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군자는 왜 이게 군자가 임금이 되고 남편이 되는가를 군자 하나만 설명할게요. 요 입구자를 띄면은 높을 윤자죠. 높을 윤자는 여기에 요렇게 된 것이 손입니다. 요 밑에가 짝대기요. 요렇게 쥐고 있는 모양이에요. 쥐봉을 쥐고서 짚고 서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요 글자예요. 쥐봉을 짚고 만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짝대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버지 부자입니다. 집안을 인도하는 아버지를 나타낼 때 아버지 부자가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짝대기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 부, 밑으로 내려가면 윤. 쥐봉을 짚고서 말을 하니까 높은 사람이죠. 그 높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하가 말할 때는 임금, 부인이 말할 때는 남편, 젊은이가 말할 때는 애인.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양양이라는 말은 볕양, 태양양자예요. 음양 그럴 때 이 양자예요. 양자는 요 앞에 요 글자가 붙으면은 언덕붙자인데 이 글자가 난발의 뒤에 붙으면은 고을읍자가 됩니다. 이렇게 붙을 때 이 글자는 고을읍자고 이거는 볕양자에 붙으면은 이 언덕붙자입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변해서 붓으로 쓰이고 글자 뒤편에 붙으면 여기에 고을읍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언덕을 의미하고 요 옆에 글자는 양자인데 요건 양자고 요건 역자예요. 역학할 때 역. 혹은 쉬울 이자가 되고 요거는 양자가 되는데 여기에 줄이 들어가면 양이 돼. 요거 때문에 아침단자예요. 해가 뜨는 걸 나타내요. 이거는 해가 뜨는데 요것이 없이 이렇게 되면은 역 혹은 툭툭 털고서 해가 떠오르는 걸 나타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언덕이 있으면 언덕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것이 볕양자예요. 그게 만약에 바닷가에서 태양을 보면은 언덕이 없죠. 이게 요것이 없이 있을 때는 바닷가에서 글을 쓴 사람은 언덕을 표시 안 해요.
요것 없이 쓸 때는 바닷가에서 양자 쓸 때는 언덕부자를 안 붙입니다. 이런 내륙지방에 사면은 언덕 위로 해가 뜨죠. 그래서 언덕부자가 붙어요. 이게 붙어 있는 것도 여기 없어도 둘 다 양자입니다. 그러면 해가 떠오르는 거죠. 양양 떠오른다 소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 자체가 부부거든요. 남편이에요. 저는 남편이 양양. 그러면 남편이 양양하다 소리는 남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들떴다 소리예요. 기분이 좋아서 양양. 좌집 좌자는 이것도 요즘에 좌익 우익 많이 듣죠? 좌자는 요건 우자고 좌자인데 이건 왼손 좌. 이거는 오른손 우자인데 보통 또우라 그래요. 또우. 요거는 좌자인데 이 좌자는 별로 보기가 힘들어. 별로 쓰질 않아요. 단독으로 쓰긴 하지만. 그럼 좌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왼쪽 좌. 이 글자 밑에다가 이걸 쓰면은 오른쪽 우. 이게 없으면 오른손 우. 여기 없으면은 왼손 좌. 그럼 여기서는 오른쪽 공자가 들어갔으니 오른쪽이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왼손이 돼요. 왼손에 집 붙잡았다. 쥐고 있다. 왼손에 쥐고 있는데 뭘 가냐? 황을 쥐고 있다. 왼손에 황을 쥐었는데 이 황이 뭔가? 여기서는 그냥 누렇다는 뜻이 되잖아요. 밑에 걸 보지 않으면 이거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 문장과 요 아래 문장은 서로가 같은 시고 같은 형식이니까 밑에 것과 이것을 봐야 되니까 지금 해석은 도두고 요거 볼 때 설명하죠. 요거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우. 초. 부른다. 초대한다. 그때 초. 오른쪽에 초대한다. 누구? 나를 끌고 유방하면 요건 말미암유자죠. 이유 말할 때 유자예요. 요거는 방방자예요. 방. 이게 모방자하고 집호자가 하다 보면 집 안에 네모난 칸을 나타내는 게 방자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유방 그러면은 앞에서 오른손에 나를 잡고 유방. 우리 유방 그러면 여자 생각이 나죠. 이게 여자예요. 이것도 좀 이따 해석해요. 왼손에는 황을 짚고 있고 오른손에 나를 이끌고 유방 쪽으로 손이 와서 나를 이끌고 기락 그 기쁨 기락 즐거울 하잖아요. 그 즐거움 여기는 보통 또 차자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도마조자도 돼요. 도마 칼질할 때 밑바닥에 넣으면 도마조자도 되고 저자도 돼요. 이 발음이 도마질할 때 한 번만 딱 자르고 끝나는 거 아니죠. 여러 번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도마가 되면 안 되고 또도 안 되고 요거 다만 뭐 그 즐거움 다만 뭐뭐 그러면 여기서는 마늘 저자입니다. 그게 그 기쁨이 정말 크다 소리요. 다시 한번 봐요. 남편이 양양 나를 좋아서 그냥 들떴어. 왼손에 황을 쥐고 여기서 도자를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 것이 도는 부채거든요. 부채 같은 걸 쥐고
그러면 여기서 황은 악기겠죠. 생황. 생황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생황의 의미야. 그게 악기를 한 왼손이 지었어. 피리가 됐는지, 예? 뭔지 하여튼 악기를 지었고, 오른손으로는 자기 손을 뒤돌아서 자기 젖가슴 부분까지도 휘감아 안고, 뭐 하는 거지, 지금? 춤을 추는 거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자기 아내를 품에 안고 춤을 추는 글이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게 남편이 마음이 아주 들떠서 한 손에는 악기를 쥐고 한 손으로는 나를 끌어안고 춤을 춰주니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똑같은 형태, 밑에 거. 똑같은 형태니까 군자도도, 이 도자는 언덕 부자가 들어가면은 뭘 넣으면, 요 언덕 부자가 없이 요것만 쓰면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도자. 질그릇 도자인데 요것이 붙으면 질그릇을 굽는 그 굴. 왜? 뭐라 그러지, 그걸? 질그릇 굽는 요. 그러면 군자가 그 질그릇 구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흥분했다 소리요. 말이 되죠? 그리고 왼손에는 돌을 잡았다. 위에서는 황을 잡았고 밑에는 돌을 잡았는데 이 도가 바로 목숨 숫자하고 기두자가 돼서 부채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악기를 들었고 여기는 또 부채를 들었어요. 우초아 유오. 또 오른손으로는 나를 오라고 해서 오자가 이게 방자예요. 방자에 여기에 토자가 붙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옛날 글자는 출자예요. 출자에서 여기에 놓아줄 방자에다 내보낸다는 뜻이 되죠. 그게 내보낸다 소는 놀아난다는 뜻이에요.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이게 놀 오자예요. 그 다음에 요 유자도 갑보는 물 보면은 이게 돼 있어요. 서자하고 닮아요. 선역 서자하고 닮았어요. 이게 뭔가만 새 집을 나타내요. 새 집을 나타내니까 유방, 여자 저통이 둥글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유오, 거기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속이 뜨거워져서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부채를 들고, 왼손은 부채 들고, 오른손으로는 내 젖가슴을 만지면서 돌아가니 그 기분 위에 똑같아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굉장히 야하죠. 야하지만 이게 바로 민요로 불려졌던 옛날 노래예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주면은 이거 읽고서 이런 뜻을 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와야 이 강의는 듣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끝낼게요. 코로나 병은 바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호흡기 질환은 목구멍 시작해서 기관지로 폐로 들어가는 병인데 내 몸이 건강 상태가 좋으면은 비교적 잘 이깁니다. 기본 체력이 없이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체력이 떨어져 있는데
게다가 당뇨가 있든지 고혈압이 있든지 자기 몸에 이미 병이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 병균 오면은 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책은 뭔가만 잘 먹고 돌아다니지 않고서 집에서만 운동하고 지내면은 비교적 이기기가 쉽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